여러분, 자동차 보험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사고 났을 때 상대방 물어주는 거? 뭐 그 정도겠죠. 그런데 만약에요, 주차된 차에서 내리다가 그냥 삐끗해서 다쳤는데 그것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어떠세요? 에이, 설마 하시겠죠? 바로 그 설마가 진짜입니다.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엄청난 비밀, 지금부터 싹 다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아주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근데 정말 헷갈리는 상황 하나를 먼저 딱 던져볼게요. 이름하여 빙판길 미끄러짐 미스터리입니다. 상상해보세요. 추운 겨울날이에요. 주차장에 차를 딱 세우고 문을 열고 내리는데 아차! 얼어붙은 바닥에 미끄러져서 그대로 쿵 하고 넘어진 겁니다. 운전한 것도 아닌데 과연 내 자동차 보험으로 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놀라지 마세요. 정답은 네, 받을 수 있다입니다. 아니, 운전하다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왜? 싶으시죠? 운전이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사고를 왜 자동차 보험이 책임져 주는지 그 진짜 놀라운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 비밀의 열쇠는요, 바로 보험의 방향에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보통 보험은 남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이건 남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보험이라는 거죠. 자동차 보험을 크게 딱 둘로 나눠볼게요.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거,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물어주는 대인배상, 그러니까 책임보험이죠.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. 바로 오늘 얘기할 자기신체 사고라는 건데요. 이건 사고로 나 또는 내 가족이 다쳤을 때를 위한 거예요. 일종의 상해보험 같은 거죠. 어때요?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? 그러니까 이 자기신체 사고가 뭐냐면요.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. 내 차와 관련된 사고로 운전자인 나나 내 가족이 다쳤다? 그러면 누구 잘못인지를 따지질 않아요. 그냥 보상해주는 아주 든든한 특약인 겁니다. 여기서 키워드는 두 개예요. 내 차와 관련됐다, 그리고 과실을 안 따진다. 꼭 기억하세요. 좋아요. 그럼 대체 어떤 경우에 이걸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?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. 딱 두 가지 환급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는요. 내가 다친 게 자동차의 사용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차에 타고 있는 동안 어떤 특정한 사고를 당했을 때입니다. 이 두 가지 조건이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한번 알아볼까요? 자, 먼저 첫 번째 규칙부터 볼게요.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.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냥 운전하는 것만 떠올리잖아요. 근데요, 법원의 생각은 훨씬 더 넓고 유연합니다.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아까 말했던 거 있죠? 차에서 내리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진 경우. 네, 이거 자동차 사용으로 인정받았습니다. 또 높은 화물차에서 내리다가 떨어진 사고도 마찬가지였어요. 하지만 반면에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고가 난 경우는 어땠을까요? 이건 자동차의 본래 목적인 운행과는 다르다고 봐서 보상을 못 받았어요. 와, 진짜 한 끗 차이, 되게 미묘하죠? 이때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. 사고의 핵심 원인이 빙판길 그 자체였다고 해도 어쨌든 차에서 내리는 행위가 그 사고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줬잖아? 그럼 인과관계가 있는 거야. 이렇게 본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동차가 사고의 100% 원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. 조금이라도 엮여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복잡하게 원인을 따질 필요도 없이 아주 간단하게 보상받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게 바로 두 번째 규칙, 차에 타고 있을 때 일어난 특정 사고입니다. 이땐 뭐 인과관계고 뭐고 따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운전하는데 갑자기 도로에서 뭐가 날아와서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차에 불이 나거나 폭발했다거나 또는 차가 뭐 절벽 같은 데서 굴러 떨어졌다거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. 이런 사고들은요, 그냥 내가 그 차 안에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신체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들으신 것도 꽤 놀랍죠? 근데 자기신체 사고의 진짜 가치는 지금부터입니다. 이건 바로 우리 가족을 위한 보이지 않는 아주 튼튼한 안전망이 되어주거든요.
제가 계속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는 과연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걸까요? 나 혼자? 아니면?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차이가 확 보일 겁니다.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대인 배상, 즉 책임보험은요. 내가 사고를 내도 내 부모님, 내 배우자, 내 자녀는 보상 대상에서 빠져요. 법적으로 남이 아니니까요. 그런데 자기 신체 사고는 바로 이 허점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. 내 부모님, 배우자, 자녀까지 전부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줘요. 와, 이게 바로 이 보험의 진짜 핵심 가치인 거죠. 법원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. 자기 신체 사고는 대인 배상이 의도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내 가족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상해보험이다. 이렇게요. 우리가 가족을 태우고 운전할 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안전장치가 또 있을까요? 자, 그런데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. 당연히 보상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.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겠죠. 뭐 상식적인 선이에요. 일부러 사고를 낸다거나 무슨 자동차 경주하다가 다친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. 그리고 택시처럼 돈 받고 사람 태우는 영업용으로 쓰다가 사고가 나도 안 되고요. 아, 그리고 또 하나. 트럭 짐칸처럼 원래 사람이 타면 안 되는 곳에 있다가 다친 경우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. 그래서 돈은 어떻게 받는데 이 부분이죠.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이것도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. 먼저 다른 차랑 사고가 났을 때 이때는요, 아주 심플하게 내 전체 손해액에서 상대방 보험사한테 받은 돈을 빼요. 그럼 남는 금액이 있죠? 그게 보통 내 과실 부분인데 바로 그만큼을 보상받는 겁니다. 그런데 혼자 사고 냈을 때, 그러니까 단독 사고일 때는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져요. 내가 실제로 얼마를 손해받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. 그냥 부상 등급에 따라서 딱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됩니다. 여기서 말하는 부상 등급이라는 게 뭐냐면 부상의 심각성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까지 쫙 나눠 놓은 거예요. 단독 사고가 나면 이 등급별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치료비를 받고요. 만약에 후유장애가 남거나 사망하게 되면 약관에서 약속한 보험금을 받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정리해 볼까요?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 자기 신체 사고라는 건 평소에는 보험증권 어딘가에 그냥 글자로만 박혀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. 하지만 정말 예상치 못하게 혼자 사고가 났을 때,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장 소중한 가족과 함께 차에 타고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정말 든든한 최후의 보호막인 셈이죠. 이제 여러분은 이 엄청나게 중요한 보장이 내 보험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.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.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이 소중한 보험, 여러분의 보상 한도는 얼마로 되어 있으신가요? 이 내용이 끝나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자동차 보험 증권을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